하나, 둘, 셋. 회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혁신적 접근, 판례 분석 기반 개정안 발의 및 프로그램 구현이라는 주제로 한글을 진행한 매어반 김시연, 이서우입니다. 발표는 배우 조선해양 2심 판결문 분석, 외부 감사제도 법률 개정안, 프로그램 구현 순서로 진행됩니다. 앞서 책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도서는 회계는 어떻게 경제를 바꾸는가입니다. 이 책은 대기업들의 분식회계 사례와 회계 스캔들로 휘청거리는 한국 경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책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분식회계를 벌인 배우 조선해양의 사례 또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기업의 2심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사건의 개요, 부정회계 행위의 구성 요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산정 방법, 관련 법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제도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 프로그램을 구현해내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자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판결문을 보며 가장 먼저 분석한 것은 바로 사건의 개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분석해낸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먼저 2014년 4월 조선업계 대형 3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당시 조선업계가 전반적으로 경기 불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회사만 손실 없이 계속 성장세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14년 4월 30일부터 15년 5월 4일까지는 이에 대한 긍정적인 언론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15년 5월 4일에 주가 하락과 적자 전환, 2조 원대의 누적 손실이라는 내부 사정을 숨긴 채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내부 고발자에 의해 유출되었고 7월 15일부터 금융감독원 등이 실사 또는 회계 감리를 실시하겠다며 공시조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회사는 13년, 14년에 발생한 2조 원대의 손실을 마치 15년 상반기에 발생한 것처럼 반기 보고서 및 반기 검토 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쉽게 말해 조선업계의 경기가 불황일 때 배우 조선해양도 엄청난 손실을 봤지만 재무제표에서 이를 누락시켜 왜곡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의 압박으로 인해 16년 4월 정정공시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한국거래소에 의해 피고회사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식회계 행위의 구성 요건 및 관련 법리입니다. 피고회사가 분식회계를 했다라고 법원에서 판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한 법리 중 저희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만을 가져와 봤는데요. 먼저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입니다. 저희는 이 법리가 피고회사의 분식회계 행위를 완전히 관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업보고서 포함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또는 표시, 중요사항 미기재 또는 미표시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서류 제출인이 이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의 허위의 재무제표, 즉 주요 항목을 거짓 기재 또는 표시하여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구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입니다. 감사 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회계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준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두고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등이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도 당연히 그의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신뢰 아래 피고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며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이 법리는 분식회계 행위의 구성 요건을 판단하는 데뿐만 아니라 추후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이제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가 있는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날은 14년 4월 1일 이전입니다. 또한 15년 7월 15일부터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이 실사 또는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공시조회를 요구했으므로 14년 4월 1일부터 15년 7월 14일까지를 1차적인 손해배상 범위로 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언론사의 기사 증거물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범위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14년 4월 1일부터 15년 5월 3일까지는 기업의 회계부정을 의심하는 언론 보도가 없었으며 투자자들은 언론에 의지해 주식을 매수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해당 기간에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주식을 샀다면 이들은 분식회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제외
또 앞선 발표 중에서 15년 5월 4일에 내부 고발자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내부 사정이 유출되었다는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5월 4일부터 투자자들은 이 유출된 내부 사정을 보고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 기간에 판 주식은 손해배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리하자면 15년 5월 4일부터 15년 7월 14일 사이에 주식을 사고 팔아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만이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대규모의 불식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외부 감사제도가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외부 감사제도의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외부 감사제도란 일반적으로 직업적 감사인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히 재무제표가 기업 회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관계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들의 경우 외부 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법률 개정안은 첫 번째, 주주의 감사인 선임 승인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인의 선임과 재선임은 감사위원회를 통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 내부 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정기 주주 총회 속에서 승인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 및 감사인 간의 투명성 기준 동시에 변화입니다. 현재까지는 회계 및 감사에 대한 투명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정확하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 보수, 감사 법인의 감사 계속기간, 감사 업무 수행 시기 등이 공시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된 규제기관의 감사인 선임과 거부 인정입니다. 주주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감사인들이 경제하기 위해 이에 합당한 권한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구현입니다. 당시에 투자자들이 주가와 재무제표를 제대로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경제 흐름을 읽어낼 수만 있었다면 피해 규모가 이처럼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조선업계 대형 3사 중 하나였던 삼성중공업의 주가를 직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우선 기업의 주가를 개발 환경으로 끌고 오기 위해 Y파이낸스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의 기업 코드를 대입하여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가 정보를 불러온 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 즉 엑셀 파일을 스테이트먼트 파일을 활용하여 파이썬 개발 환경으로 불러와 함수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매플록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앞서 추출한 두 파일의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했으며 이렇게 생성한 그래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성된 그래프의 비정상 판단 지점과 실제 분식 회계 발생 지점을 비교하여 둘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고 당시의 비정상적인 경제 흐름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 구현에 성공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희는 진로직업 체험의 날에 교수님과 법률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나아가 보조감리 프로그램을 구현해내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프로 구현하실 때 코드 같은 거는 어떻게 작성하신 건지 궁금해요. 저희 파이썬 언어 사용했는데요. 파이썬은 현재 되게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제공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의 종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제때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전부 다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 엑셀 파일을 함수화하는 라이브러리도 되어 있고 또 주가를 함수화하는 라이브러리도 되어 있어서 그냥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저희가 그 정보 시간에 배운 코드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라이브러리에 약간 그 기업의 재무제표 그런 코드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하나씩 다 대입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설정한 목표는 그 삼성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의 그 두 개를 비교하는 걸 1차 목표를 잡고 만든 거여서 그 두 개를 비교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질문하실 때 번호, 반, 이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진서입니다. 그 발표하실 때 메시아 외부 감사 제도를 예정하는 현대아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이 법률안을 개정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까지 있는 외부 감사 제도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투명성을 공시하는 기준이다. 그리고 너희부터 여기까지는 아예 공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정확히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아예 모르고 오직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만 자기가 대규모의 돈을 투자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명확하게 제공되어 있지 않은 법률안을 정확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줄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2학년 안조반 김수민입니다. 일단은 사실 여기 이 밑에 자리에서 보인 PPT를 다 가리셔서 정확히 다 보진 못했지만 이제 판례 그걸 막 엄청 쓰신 거 있잖아요. 그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거 엄청 긴 거. 아니 그 앞에 막 가나다라 막 있는 어쨌든 그게 있는데요. 이런 거 조사하실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자세히 하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우조선 해양의 2심 판결문 원본을 찾아서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해낸 내용이고요. 총 30페이지에서 4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 저희가 셋이 분량 나눠서 다 읽어가면서 내용 합쳐서 정리한 보고서의 일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내용 이렇게 막 엄청 정리하신 거 완전 잘하셨는데 혹시 하다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어요? 하다가 어려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3명이서 분량을 나눠서 읽다 보니까 이게 법률안도 저희가 사실 잘 몰랐고 본리도 잘 몰랐어서 손해 범위를 산정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느꼈는데 그래도 저희가 탐구를 해나가면서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